사실은 투자에 관련돼서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언제 사고 언제 파는가, 이른바 시기를 결정하는 일이 투자의 요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니까. 그런데 시기의 선택의 문제는 잘 맞지도 않을 뿐더러 전체 성과에 기여하는 바가 가장 적습니다. 전체 성과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자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을 해야 될 때 주식의 양을 늘리고, 주식을 조금 조심해야 될 때 주식의 양을 줄이면서 다시 재조정하는 거죠.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와, 이렇게 많이 빠지니까 주식을 다 없애버려야지, 이런 케이스들도 있는데 급하게 하지 마시면.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2020년 3월에 주식시장이 폭락했죠. 그죠? 정말로 3월 20일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금지 오겹처럼 막 몇 년 갖고 있던 종목이 있었거든요. 딱 보니까요, 72% 마이너스더라고요. 정말. 너무 많이 떨어졌네요. 네. 제가요, 파란색 매도 버튼에 손이 가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눌렀어요? 누르다가 현타가 온 거예요. 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제 정신 차리셨어요? 정신 차리셨어. 너 방송을 그렇게 하면서 너 이거 너무한 거지. 그래서 멈췄어요. 그런데 그때 제 주식의 전체 자산의 주식의 비중을 계산을 해봤죠. 전체 자산의 60% 정도는 주식 등 주식 관련 상품, 그 다음에 나머지 20%는 채권 등 예금 등 채권형 상품, 나머지는 부동산,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예금이 망가졌나요? 부동산이 망가졌나요? 주식만 망가졌거든요, 그때는. 그죠?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1년 전에 비해서 제 자산의 배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식이 40, 나머지가 비중이 올라갔겠죠. 예금 30에 부동산 30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가만히 있자. 내가 주식이 안 좋다고 주식을 줄인 것도 아닌데 시장이 알아서 나의 자산을 이렇게 조절해 줬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투자를요, 어떤 개별 종목 혹은 그 개별 종목을 사고 파는 시점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총 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일이다. 너무 단절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 여기까지 성공하고 딱 쉬었다가 다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업다운 하는 거거든요. 조금 부진할 때도 있고 조금 잘 될 때도 있는데 그 연속선상에서 순환한다. 좋은 시절과 나쁜 시절도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다르게 악화되고 개선되어진다라는 그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건 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학생은 학업, 직장인은 직업,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업. 이게 그분들 여러분들의 본진입니다. 이 본진을 훼손하는 투자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97년도 7월에 생각하고 결단하고 실행했던 거는 나의 당시의 중요한 본진, 그것은 전혀 경험이 없는 생소한 나라에 가서 나의 휴먼 밸류를 높이려는 그 시도가 나의 본진이자 훨씬 더 중요한 투자라는 자각이 있었고 실행을 했기 때문에 정말 럭키하게 저의 자산을 지키고 그 시드머니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배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본진을 지키시는 투자를 하셔야 오래가고 성공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니까 야, 김프로는 뭐 맨날 뭐 그럼 감정 컨트롤 해가지고 성공만 했어? 저도 엄청 실수 많이 하고요. 정말 뼈저린 실패 경험이 있는데 2005년도에 비교적 빨리 승진해서 임원을 하다가 번아웃이 와서 재정비해서 들어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미국에 갔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를 이제 말씀드릴 비즈니스를 하게 됐는데 뉴욕의 흑인 번화가에서 모자 가게를 열면서 장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심을 한 적이 있어요. 야, 내가 미국에서
생전 처음 장사라는 걸 해보는데 이 주식 투자해서 될까? 그리고 이제 주식을 다 팔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주식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현중공업이라는 주식이었어요. 2005년도에 아깝다. 4만 원대 초반에 샀는데 그때 당시 보니까 한 6만 원 했던 것 같아요. 50% 수익이 났죠. 근데 2007년도에 55만 원 가더라고요. 아이고. 6만 원에 판 게. 그러니까 러프하게 10배가 오르는 걸 보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그러면 저는 제 자사주에 투자한다고 그 좋은 회사의 주식을 팔았는데 그 주식은 10배가 된다고 생각해 보죠. 여러분 안 미치시겠어요? 왜냐하면 미칠 것 같습니다. 하루에 20% 오를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 총 투자 자산의 변동성이 억대가 되는 거예요, 하루에. 그런데 이 가게에 제가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매출 끼껏해야 2, 3천 불 하는, 그럼 마진은 100불, 200불도 안 되는 그 비즈니스를. 제가 얼마나 제 속으로 바보같이 뭘 이렇게 장사를 한다고 그 주식이나 잘 갖고 있었으면 맨하탄에 아파트를 사도 두세 채는 샀겠다. 그런 생각. 근데 뭐 때문에 팔았다고요? 제 비즈니스 때문에 팔았다고요. 모자 가게 망했거든요. 거의. 그 다음에 신발 가게로 다시 재기를 했지만 2006년도 1월 달에 모자 가게를 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저의 첫 직장이 은행의 2배, 일반 제조업체 2배 반이었거든요. 지금 대기업 은행 가면 지금 신입사원 연봉이 한 4천? 그러면 그거 2배 반이면 1억이란 얘기잖아요. 네. 신입사원 때 억대 연봉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축도 많이 하고 엄청 부자가 됐어야 되는데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요? 왜요? 쓰기 바쁜 거죠. 네. 그리고 주식을 했는데 엉망으로 한 거죠. 네. 샀다 팔았다 단타를 치고. 그리고 증권회사에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소문들 뭐 정보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대출 받아서. 대출. 네, 제가 92년도에 처음 들어갔더니 인사팀에서 이거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고 했던 예금이 있어요. 재형저축이라고. 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이라고.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조금 연식이 되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때 금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15%. 15%. 연애.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대 마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금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낮아야죠. 대출 금리 얼마였겠어요? 18%. 18%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식을 해요. 그러면 저는 18% 주식 수익률 나면 똔똔 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사실. 근데 이야 젊은 패기에 뭐 우린 할 수 있어. 옆에 사원하고 둘이 손잡고 가가지고 맛보증 쓰고 대출 받아서 실패하기 딱 좋은 주식 투자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고 대신 부채만 있어요. 어떡해. 지금 안 하면 진짜 저 종목은 이제 영원히 내 종목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지금 시작 안 하면 주식은 영원히 나하고 인연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2021년에 엄청 많이들 하신 거거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야 될 주식과 이 자산들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데, 그죠? 그 하늘이 지금 몇 개가 더 생긴 거거든요. 예전에 저희 투자할 때는 한국 하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한국 주식만. 근데 미국 주식 있죠, 중국 주식 있죠, 뭐 그렇잖아요. 이 천체가 몇 개가 더 생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행운의 열차에 못 타는 것 같은 그 두려움, 그 질투감, 그런 거 조금 버리시거나 컨트롤 하셔야 되는데 상념이 많으시면요 투자에 성공하기 힘드세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는 왜 저 기업 불러주신 기업의 주식을 그날 사요. 네, 저랑 회의하거나 막 그래서 경영학자도 아니고 심리학자까지 불러서 강의 듣거나 세미나 하는 정도 되면은 이 기업은 안 망하겠지. 좋은 네, 방법. 네, 네. 그 두 번째 주식 사는 기준이 네. 어떤 분을 새로 만났는데 그분이 일 열심히 하는 회사 주식. 그러니까 그분이 그 자기 회사 좋아하고 네. 자기 일 열심히 하면 그냥 그 사람은 원오브 데미지만 네. 그런 사람들이 조금만 더 맞아요. 있어도 회사 되고요. 맞아요.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으시죠.
근데 이제 투자를 결정할 때 그런 감으로만 하시는 거는 잘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드려드릴까요? 2009년 뭐 이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치아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는 선배 병원에 임플란트를 몇 개 한다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다닐 텐데, 아니 더운데 아이스크림 좀 사다 먹을까? 그래서 이제 그 메론 네. 그 향 나는 거 있잖아요. 그 빙과류 있죠. 네. 그걸 이제 열 몇 개를 이렇게 사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 먹는데 제 담당한 그 간호사분이, 그때 제가 상무였는데, 상무님 아이스크림을 사시려면 제대로 된 걸 사시지, 반은 제대로 됐고 반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나는 딱 처음 물었을 때 떨어지는 식감이 떡 하고 떨어지는데, 다른 브랜드는 퍽 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시죠? 아, 뭔지 알겠다. 네, 정확하게 설명하셨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얘기를 하길래, 그게 그렇게 달랐나? 치료 끝나고 집에 가면서 집 앞에 마트에 들려서 똑같은 그 조합으로 아이스크림 4개를 사봤어요. 그랬더니 선호하는 그 떡소리 나는 그 브랜드를 동시에 2명의 여자가 집더라고요. 자기들은 그걸 먹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괜찮은구나. 그 다음날 또 우연찮게 저희 회사 동료 중에 이제 미국에서 온 분이 있는데, 항아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바나나 맛 나는 그 우유 있죠. 단지우. 그걸 먹으면서 자기는 30몇 년 동안 우유를 먹었는데 이 우유가 최고로 맛있다, 어메이징하다는 거예요. 내가 또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 바나나 안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그 바나나가 듣고 안 들고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고, 이런 맛이 있는 맞아요. 우유는 미국에서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어제 그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회사하고 그 바나나 맛을 우유가 만들어지는 그 회사하고 같은 회사더라고요. 그 2가지 이벤트가 금요일, 토요일에 저한테 있어서 월요일 날 가서 그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를 보고 기사 검색을 해보고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해보니까 괜찮구만.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샀던 기억이 나요. 지금 사실한 말씀 아니에요. 지금은 다 팔고 아주 옛날 얘기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경우가 저에게만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다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중에는 상당 부분이 그거를 흘려보내시는 거고, 저는 그거를 투자 현장으로 끌어들여서 보는 건데, 그게 정말 중요해요. 어떤 정보가 들어와요. 그러면 확인하십시오. 급하게 하지 마시고 점검하고, 어떠한 투자, 어떠한 자산에 대해서 개방감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탐구하고 리서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과 리서치를 결합한 투자는 견고합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외풍이 불고 막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래서 정말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점검하고, 그리고 10% 좀 올라서 사도 수익 낼 수 있어요. 근데 남들보다 막 조금이라도 싸게 사야지 막. 물론 싸게 사야 되죠. 그런데 그 단기간에 어떤 심리에 치우쳐서 하는 매매들은 조금 경계하시는 게 좋겠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